잠잠한가 싶던 머스크 리스크가 테슬라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치는 내려놓고 회사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말과 달리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감세 법안을 두고 재충돌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테슬라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고 있죠. 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자 다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고요. 네. 전례 없는 재정 적자를 키울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 사실상 단일 정당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며 미국을 돼지당의 나라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신당을 창단하겠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화가 났다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 머스크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답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한때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던 정부 효율부를 언급하면서 전기차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면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계약 해지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둘만 싸우고 말면 사실 괜찮은데 문제는 테슬라 주가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 연속으로 미끄러지던 테슬라의 주가는 봉합된가 싶었던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5% 넘게 더 빠지면서 시총 1조 달러도 붕괴됐습니다. 이튿날 하락분을 간신히 만회하긴 했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네. 된서리를 맞은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20% 넘게 빠지면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 중 최악의 주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머스크는 천재적인 경영자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한 기업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보조금이 테슬라 실적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말싸움 이상이다라고 분석했고요. 네. 테슬라 외계를 외치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마저 머스크의 언행에 따라 정치 기업처럼 움직이는 점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자초한 정치적 노출은 이 테슬라를 정책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사실 가뜩이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CEO인 머스크 리스크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사면 초과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네. 당장 판매량도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유럽에선 상황이 심각한데 벌써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지난달 판매량은 27% 넘게 줄면서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전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나홀로 역주행했고요. 점유율도 1년 새 1.2%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반면 엎치락뒤치락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질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테슬라의 3배를 팔아치우면서 시장 점유율도 1년 만에 2배 수준인 5.9%까지 끌어올리며 테슬라의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샤오미가 테슬라 모델 Y를 콕 집어 겨냥해 내놓은 첫 SUV 모델은 출시되고 1시간 만에 예약 건수가 30만 건을 돌파하면서 가뜩이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테슬라의 중국 점유율은 더 크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2분기 전체로 놓고 봐도 글로벌 인도량이 뚝 떨어졌는데 38만 4천여 대에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3%나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여러 개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의 인재들까지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재들이 떠났죠? 네, 최근 이 머스크의 해결사라고까지 불렸던 오미드 에프샤르가 유럽 판매 부진을 이유로 해고당했고요.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지니어링을 책임지며 AI 개발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밀란 코비치를 비롯해 북미 인사총괄이었던 제나 페루와 수석 배터리 엔지니어, 슈퍼차저 부문 책임 등 많은 인재들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맞으니까 핵심 인재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둥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는 얼마 전에 반전 카드도 꺼냈습니다. 로보택시가 있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야심차게 내놓은 로보택시지만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 소수의 차량만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 첫날부터 일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가 하면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거나 멈춰야 할 곳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가뜩이나 그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비교적 너그러웠던 이 텍사스주가 하필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일 경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규제 법안까지 내놓으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머스크가 했던 발언도 시장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이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마다 단계적으로 완성해놓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다 말한 점에서 개발이 진전해 보이곤 있지만 전체적인 도입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내년 하반기를 기술 성숙기로 보고 이때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이 수백만 대에 달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 이미 시점 자체부터 앞서 언급한 것보다 상당히 뒤로 밀린 데다 실제로 로보택시 서비스 초기 10대 남짓한 차량만으로 운행되는 부분만 봐도 당장의 시장을 넓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술력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요한 심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봤고요. 구겐하임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의 작은 진전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 스케일링 속도, 확장성을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연말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로보택시에 대한 고평가 기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단기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로 $285를 제시하는 등 느낌표 대신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로보택시마저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잠잠한가 싶던 머스크가 다시 설에 휩싸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좌불안석인 요즘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의 머스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